파란색 옷 입고 파란색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1번을 찍어 주십사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국힘 당원인 아빠와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하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DK 장녀입니다. 다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속에 촛불이 나서.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35살 대구의 딸 금희정입니다. 찬조연설 녹화하고 내려와서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걱정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어쩌다 내 배에서 이런 딸이 나왔노. 나라 지키라고, 국민 지키라고 줬는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자리 보전하고 뭐 자기들 그냥 그 권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악용을 한 거잖아요.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찍었던 사람 또 찍어주고 뭐 또 찍어주고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진짜 이념을 좀 떠나서 일을 진짜 좀 잘할 사람들을 가려서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치인들도 좀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정치와 저희 삶이 무관하지 않으니 정치에 관심을 거두지 말고 6월 3일에 투표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계엄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민심을 배반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TK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오만함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싶었어요. 대구 경북이 바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30%를 넘을 수 있다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더 빨리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후보는 정하셨어요? 대구니까 뭐 좀 색깔이 좀 정당 중심으로? 네. 이게 가족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가 이러면서 하고 약간 마음이 그쪽으로. 국회에서 12월 7일인가 투표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나갔잖아요. 국회 그때부터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대구 경북 사람인데도 보수 쪽을 약간 좀 이제 지지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연금 개혁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할지 생각해보면 아마 4번. 보수 정당 안에서 좀 변화가 좀 있으면 좋다.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좀 중립적이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뭐 대구는 뭐 알다시피 국민힘이지만 뭐 이번에 좀 보면은 좀 민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권성동? 네. 그분? 왔을 때 저 시장에 난리 났었더라고요. 막 소리 야유하고. 지르고, 막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모르겠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왜 고민하세요? 경기가 안 좋아, 안 좋은데. 누가 딱 그거에 부러지게 좀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막 좋지. 전에는 뭐 이렇게 지역 그걸로 이렇게 짓고 했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론 같은 거는 잘 안 믿습니다. 여론은 여론일 뿐이지 저 뚝심은 10점이고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체 49.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1,720만 표를 넘게 받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계엄으로 파괴된 한국 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다른 때랑은 좀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정말 뿌리 깊구나.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처럼 52%를 넘어서 55%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반대 진영에서 이야기했던 권력 독점의 우려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죠. 이후로는 어쨌든 한국 현대사를 끌고 온 게 TK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리티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또 똘똘 뭉쳤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영남 3인연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강하게 전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 지역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 자식이 너무 잘못을 했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보수 정당과 맺고 있는 어떤 전체성은 결합성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떨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쭉 나타난 게 아닌가. 약간 교훈 투표는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준석이라는 새가 별로 없는 정치인에게 대구에서는 8% 이상 지지가 갔습니다. 보수의 분열이죠. 경고이자 교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변화의 욕구는 충분했으나 현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너무 컸다. 왜냐하면 견제를 못할 것 같은. 젊은 사람으로서 이준석 지지하긴 했는데 투표는 김문수 후보 투표를 했거든요. 어떻게든 한 표 한 표씩 모이면은 비벼지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안 됐으니 뭐. 후보 자체로 따지자면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그래도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람 자체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저는 그 당 때문에 너무 꺼려지더라고요. 투표를 할 때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무조건 2번 찍어야 된다 해서 저는 2번을 투표하긴 했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한번 그런 너무 집에서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저도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제대로 한번 투표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이번에 좀 떨어졌잖아요. 그 대통령 그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좀 사람들의 인심이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민심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대구는 원래 60몇 프로가 안 나오고 그만큼 딴 데로 많이 뺏겼다는 거예요. 얘는 60도 뭐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 그게 참 잘못됐다. 우리가 25의 선도 못 넘는구나. 이번 선거가 그냥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다들 벌써 잊어버렸나. 부울경도 거의 40% 다 넘겼잖아요. 그거 보면서 대구는 왜 안 되지? 경북보다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콘크리트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깰 수나 있을까? 좀 그런 착잡한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대구를 거의 뭐 땅 파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 날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전국 이재명 대통령 40.4%를 투표했습니다. 보수의 괴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수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보수가 계속 어떤 종류의 음모론에 의존하게 되고 또는 보수 진영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상실했죠. 보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선거 과정이 되었다. 저는 진영 정치라는 것이 정말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예요. 일을 안 했으니까 평가받을 게 없죠. 평가받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밖에 적을 만들고요. 안에 적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내가 비록 일은 못했고 일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저쪽 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편은 내야.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주세요. 이게 진영 정치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한국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이걸 어쨌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예. 그 안에는 국민의힘이 다시 정말 좋은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아주 큰 과제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제대로 정치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원래 한국의 보수의 가치는 원래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떠다가 이렇게 됐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한국 보수를 재구성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와 이제 헌법 가치. 한국 보수는 헌법 가치를 어기는데 사실은 주역이었거든요. 여기로부터 완전히 이제 돌아서야죠. 지금도 계속 지금 보수 진영이 이제 낙동강 정당을 계속 가져왔잖아요. 한강 정당으로 바뀌어야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경남 잠있는 지역 정당이 된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 경쟁을 시키고 수도권이나 21세기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지 않는 정치가가 보수를 이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나라도 망하는 거고 보수 정당도 망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해서 지금 시대에 보수의 답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묻지마 지지를 하면 결국은 보수당도 망하고 결국 보수 유권자도 갈 길을 잃어버리는.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진영 정치는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나쁜 정치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진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로 봐서 누가 더 보수의 기능 또 진보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로 정말 엄하게 정치를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